지난 3월부터 계속해 경남도 교육청과 교섭을 시도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국 파업을 선포했습니다. 노인들만 남은 고성의 한 농촌 마을이 산뜻한 벽화들로 채워져 새로운 농촌 마을로 변화했습니다. 경남청은 건설업자로부터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평호 전 고성군수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002년 수질악화로 폐쇄된 광암해수욕장이 내년 6월 16년 만에 다시 개장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말부터 계속해 경남도 교육청과 교섭을 시도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국 파업을 선포했습니다. 계속된 교섭에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들의 파업으로 당장 학교 급식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국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구직자인 헬조선을 개혁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환영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고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다. 국가일자리위원회 이용석 부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우겼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또다시 떠오른다. 무기계약직이 과연 정규직인가? 이들은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된 도교육청과의 교섭에서 근속수당을 연 5만 원으로 인상하고 급식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13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끝없는 요구에도 아무런 답이 없자 결국 파업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고 비정규직으로 퇴직할지언정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다. 대부분 40, 50대의 엄마들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이들의 밥을 교육 지원을 비로한 채 학교 밖을 나오는 이유는 우리 자식에게까지 이 몸서리치는 차별받지 않기 위해. 또한 이들은 총파업과 관련해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조합원 6,25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투표수 5,001표 중 찬성 4,265표, 85.3%가 총파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파업 선포와 함께 당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밥입니다. 조리사와 영양사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당장 학교 급식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당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선포에 경남도 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연대회의 요구 사항 중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TF팀을 꾸려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또한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예견한 총파업에 대해선 학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교직원을 대체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파업 선언은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7월에는 제2차 총파업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대부분 노인들만 남은 고성의 한 농촌 마을이 산뜻한 벽화들로 채워졌습니다.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학생들이 힘을 모아 그림을 그린 건데요. 색깔 있는 농촌 마을로 변신 중인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성군 개천면에 위치한 나동마을. 조용한 농촌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이곳에 많은 사람들로 시끌벅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대학생들이 벽화 그리기 봉사에 나선 겁니다. 그 나동마을이 원래 산촌 생태 체험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나동마을에 마을 정비 사업, 이렇게 백화 그리기, 마을에 또 표지판, 그
그런 부분도 바꾸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LH공사 임직원 분이랑 경상대 학생들하고 고성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들하고 우리 주민생활과하고 합동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래된 건물 외벽은 형형색색의 페인트로 채워지고 벽면마다 섬세한 붓질로 그림을 그립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대학생들은 벽화를 보고 좋아할 주민들을 생각하며 힘든 기색 없이 벽화 작업을 이어갑니다. 저희가 오늘 자원봉사로 나왔는데요. 여기 물 좋고 경치 좋은 고성마을에서 벽화 그리기 위해서 참 뿌듯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저희 그림이 조금 미숙하지만 보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과 더불어 2년 전 진주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노후화된 마을 쉼터를 재정비하고 대학생들과 짝을 이뤄 벽화 작업에도 열중합니다.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왔고요. 저희 사회적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을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더 저희가 이렇게 이쁘게 더 도색도 하고 칠해서 더 이쁜 마을로 돼서 이 자연 환경과 더 어울리는 예쁜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벽화 그리기 외에도 주택개보수와 의료 지원 등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학생들의 노력이 농촌마을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건설업자로부터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평호 전 고성군수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015년 10월 재선거로 당선된 최 전 군수는 같은 해 8월과 9월 모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재임 기간인 지난 1월에도 A씨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 원과 휴대전화 한 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최 전 군수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반면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수질 악화로 폐쇄된 광암해수욕장이 내년 6월 16년 만에 다시 개장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10차례 수질 검사에서 해수욕장 수질 기준을 충족했으며 오는 8월부터 광암해수욕장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해 내년 6월 재개장에 맞춰 주차장과 의무실, 샤워실, 종합상황실과 휴게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한편 광암해수욕장은 지난 1975년 마산만에 있던 가포해수욕장이 환경오염으로 폐쇄되자 옛 창원군이 갯벌이었던 이곳에 모래를 쌓아 만든 인공해수욕장으로 1976년 개장해 한때 하루 3만에서 4만여 명의 피서객이 몰리는 마산권 시민의 휴식처였으나 2002년 수질오염으로 폐쇄했습니다. BNK 경남은행 거제 지점은 지난 21일 거제시청을 방문해 최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선풍기 120대를 기탁했습니다. BNK 경남은행 거제 지점은 거제시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온누리 상품권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기탁식에서 최재훈 지점장은 경남은행에서 지원하는 선풍기가 거제 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제시는 기탁받은 선풍기를 지역 내 저소득 120가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창원대학교 산업협력단은 22일 창원시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의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오고 있으며 업무 협약을 통해 보다 다양한 지역 전문가와 연계 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협약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업무 지원은 물론 도시재생 대상 지역의 프로그램 사업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물리,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프로그램 사업 운영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산 복지 패밀리는 22일 삼진체육관에서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을 모시고 마산 복지 패밀리 봉사회 경로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으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자 개최하게 됐으며 32개 읍면동의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간의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 봉사단의 공연과 스포츠 댄스, 장기자랑 등 어울림 한마당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한편 창원시 마산 복지 패밀리는 이번 경로 장치뿐만 아니라 밑반찬 나눔 봉사와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의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면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회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재검토 논란이 있는 고성 하이화력 1, 2호기 건설 사업의 정상 추진 건의문을 21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하이화력 공정률은 21%로 건설에 5조가량이 투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며 정상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선박 수주 잔량 감소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였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과 거제에 있는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과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등 기존의 지원 대책이 연장 적용됩니다. 거제시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 기간을 연장합니다. 시는 현재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인 단속 유예 시간을 오는 26일부터는 12시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늘릴 예정이며 다만 동일 장소에서 2회 적발되면 통지 또는 견인 처리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글로컬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5억 1,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군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인도네시아 수도에서 라이크 디농 공룡대전 해외 전시를 개최해 지역 브랜드를 홍보할 방침입니다. 통영시는 주민사업체 육성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광 두레 사업의 2017년도 주민사업체를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여행 알선과 체험마을, 기념품 등 관광 관련 사업을 창업할 예정이거나 기존 사업의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자로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지목이 임야인 불법 전용 산지를 대상으로 임시특례를 추진해 한시적으로 지목 변경을 허용합니다. 변경 신고 가능 대상은 시설물의 철거 명령 또는 복구 준공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산지로 내년 6월까지 한시적 허용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고성군 상리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는 지난 21일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도배장판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지도자 20여 명은 상리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도배장판을 교체하고 집 주변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거제시 수양동은 지난 21일 관내 도로변 및 수월 사거리 주변에서 국토대청소와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60여 명이 참석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며 아름다운 수양동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통영시 광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권홍헤어 통영점은 지난 21일 광도면 창포마을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임의용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봉사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가 머리를 손질해드리고 경로당 환경정리를 실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북면은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해 지산리 석원 아파트 인근 배수로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또 진북면은 퇴적물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정비를 실시해 사업비와 작업 기간을 절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성군은 21일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1회 고성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증축 등에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 심의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공시 자료를 토대로 7월 부과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제시 나부터다 함께 시민운동본부 남부면 지부는 지난 21일 남부면 사무소에서 찾아가는 시민 강사 초청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고정숙 시민 강사는 우리가 사는 거제와 희망 나눔이란 주제로 생활 속 작은 나눔 실천을 통한 시민의식 선진화 향상에 대한 강의를 펼쳐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소경시 북신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홍보를 위해 관내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직원들은 홍보 물품과 전단지를 나눠드리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함께 복지 허브화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교방동은 21일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광내 경로당 5개소를 방문해 수박과 음료 등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폭염 대비 요령 안내문을 전달하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